서서 이제 사실 네, 바닥이 많이 나오네. 잘리는데 얼굴이. 그게 지금 저거랑 같은 화면은 아닌 거죠? 네, 같은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촬영되고 이거 내가 요거는 조금만 촬영.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네. 잘리는 줄 알고. 아, 아닙니다. 네. 그러면 50분 정도만 딱. 네, 50분 뭐 1시간 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시간제는 뭐 1시간 정도 50분 하시는. 시간을 지금 그러면 딱 지금부터 5시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대략. 저 편집은 못 하실 거고, 그죠? 우리가 편집은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편집은. 시간은 대략 그냥 네.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목소리는 그냥 이 정도면 잘 네, 들어요. 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따로 없어도 예. 지향성으로 예. 하면 되나요? 네. 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되죠? 세종 포럼, 세종 포럼? 세종대학교가 하고 있는 네, 세종 포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용욱입니다.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 만드는 혁신, 기술이 만드는 변화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들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나 멘토링, 그 다음에 정부 단체들의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만드는 그런 어떤 변화라든가 기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이 흥망성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기회라든가 내지는 위협 같은 것들을 늘 곁에서 항상 목도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여러 경영자들 분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자주 나누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 포럼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직접 뵙고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았을 법한데요.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것도 녹화로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에게 5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또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미묘한 기류,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함께 공유를 좀 드려보면서 50분이라는 시간을 좀 꽉 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책 제목입니다.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고요.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이 단순히 그냥 AR이나 VR이 흥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무엇인가 구매하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더 커지면서 확대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현상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기술 트렌드이고 누구에게는 마케팅 트렌드일 수 있겠지만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변하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도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는 걸 떠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변화 내지는 트렌드들을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뭐 바이럴이야, 마케팅이야, 뭐 잠깐 지나가고 마는 유행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들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이 논의되는 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변화의 조짐이나 변곡점 같은 것들도 저는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좀 드릴 거고요. 더욱이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201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고요. 아마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으면 제 강연은 사실 안 들어도 되지만 이 영화는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화야말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종국의 어떤 모습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재밌고 가장 리얼하게 사실 다룬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벌써 250만 이상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타버스에 굉장히 지금 어쩌면 익숙하고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오픈월드 게임이죠. 저 블록 형태의 아바타로 저 블록 형태의 세상에 들어가서 뭐든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또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2009년에 만들어져서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이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도 2억 3천만 카피 이상이 팔렸고 뭐 유저들도 1억 2천만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저 게임이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모장이라고 하는 회사의 파운더는 저 마인크래프트를 만들 때 실제 세계 우리 리얼월드에 살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레고를 사실 모티브를 했습니다. 블록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 레고를 디지털 세계 안에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저 레고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유저들이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레고가 오히려 이제 디지털 월드에 만들어진 마인크래프트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레고의 마인크래프트 버전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자체가 이제 마인크래프트 버전이 있고요. 결국은 오프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온라인의 레고의 모티브를 가진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또 오프라인의 영향을 줘서 레고 자체의 또 마인크래프트 테마가 생길 정도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과거 10년간 봐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레고에서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또 완구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레고 블록입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는 그 레고 블록인데요. 이 조립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 앱을 켜서 카메라로 이 블록을 비치면 갑자기 그 내가 만든 레고 블록 위에 유령들이 날아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그 성 위를 날아다니는 유령들을 잡고 서로 막 누구는 유령이 되고 누구는 사냥꾼이 돼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재정의가 되고 새롭게 확장되는 형태의 완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지금 레고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이 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디까지가 온라인이고 어디까지가 오프라인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저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내지는 버추얼과 피지컬의 경계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 카메라 넘어 있는 건 다 버추얼이고 카메라 이전 거는 다 피지컬이고 내지는 스마트폰 앞에까지는 다 오프라인이고 그 뒤는 다 온라인이고 뭐 이런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면서 또 버추얼과 피지컬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을 저는 이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요. 더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그런 현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맞을까?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의 시작은 지금, 작년, 갑자기가 아니고요. 오래 전이었습니다. 2003년. 2003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도 메타버스가 있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03년 세컨라이프라고 하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앱이죠. 오픈월드 게임. 세컨라이프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은 미국의 메타버스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그때 일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앨런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 때문인데요. 이 친구는 실제 인물이고 미국계 중국인 그리고 CNN의 리포터였습니다. 근데 이 세컨라이프 안에 들어와서 당시의 세컨라이프는 그 린든 달러라고 해서 실제로 화폐가 있었고요. 그 화폐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집을 짓고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돈을 벌거나 내지는 그 돈을 실제 돈으로 환전하거나 하는 그런 경제 행위가 가능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이 앨런 그래프가 NC청이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세컨라이프 안에서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부동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임대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건물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상 부동산 사업을 벌써 그때부터 했고요. 2년 6개월 만에 이 NC청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이죠. 2년 만에 그렇게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니까 당시 비즈니스북이라든가 포춘 같은 매거진의 커버 모델에 이 아바타 NC청이 커버 모델로 이제 다뤄지기 시작을 했고요. 인류 최초의 버추얼 밀리어네어다, 가상 100만 장자다라고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디지털 골드러시가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달려갔던 이제 그런 계기가 벌써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달려갔고 뭐 언론사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죠. 로이터라고 하는 사내 통신사 중에 하나는 이 세컨라이프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지니까 이 안에